됐습니까? 자, 넘어갑니다. 유전. 자, 유전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알아야 될 거, 이거 30페이지 유전 용어. 자, 유전이라는 건 부모의 형질이 자녀에게 전달되는 현상을 유전이라고 불러주고, 두 번째, 그러면 형질이 뭐냐? 생물이 갖는 특징을 우리가 형질이라고 불러. 생물이 갖는 특징. 예를 들면 사람으로 따지면 뭐 키도 있고 몸무게도 있고 피부색도 있고 쌍꺼풀 유무, 머리카락 모양 등등등 생김새 하나하나. 뭐 완두로 보면 둥근지 주름진지 이런 것들. 자, 그럼 이 형질과 대립 형질을 좀 같이 외워야 되는데, 한 가지 형질에서 뚜렷하게 구분되는 변이를 우리가 대립 형질이라고 불러. 예를 들면 형질이 성별이다. 그럼 남자와 여자 또는 암컷과 수컷이 대립 형질이다. 형질이 피부색이다. 그러면 백인, 흑인, 황인이 대립 형질이다. 형질이 혈액형이다. A형, B형, AB형, O형이 대립 형질이다. 이런 거야. 그리고 완두 C의 색깔이 형질이면 노란색과 초록색 이 두 가지가 대립 형질이 된다라는 거지. 그 다음 요 두 개도 묶어서 기억하세요. 유전자형과 표현형. 자, 유전자형은요 이렇게 알파벳 기호로 나타낸 것이야. 좀 더 정확하겠지. 반면에 표현형은요 겉으로 드러나는 형질. 그냥 겉으로 드러난 것만 얘기를 한다는 거지. 그래서 뭐 남자다, 여자다, 뭐 피부색이 어떻다, 머리카락 모양은 뭐 생머리, 직모다, 아니면 뭐가 있을까? 뭐 쌍꺼풀이 있다, 뭐 이런 것들이 표현형이고. 그 다음에 유전자형은 뭐 XY다, 성별은 XY다, 뭐 이런 것들이 되겠지. 그 다음에 자가수분과 타가수분도 비교해주세요. 자가수분은요 같은 유전자형끼리 교배하는 거야. 그래서 수술의 꽃가루가 같은 구류의 꽃에 암술에 붙는 현상.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의 나무 안에 암꽃과 수꽃이 있어. 그럼 얘들은 유전적으로 동일해. 이때 수꽃이 암꽃으로 수꽃의 꽃가루가 암꽃에 가서 붙으면 그걸 우리가 자가수분이라고 불러. 그런데 다른 나무의 꽃가루가 다른 나무의 꽃에 가서 붙는 건 우리가 타가수분이라고 불러. 그러니까 자가수분은 유전자형이 어떠더라? 동일하고, 타가수분은 유전자형이 동일할 수도 있어. 우연히. 또는 다를 수도 있어. 물론 다른 경우가 훨씬 더 많겠지. 그 다음 이제 순종과 잡종. 자, 순종과 잡종도 좀 같이 기억하세요. 순종은 유전자의 구성이 같은 개체를 우리가 순종이라고 불러. 그러니까 유전 기호가 이렇게 똑같은 경우, 똑같고 여긴 대문자고 얘는 소문자인데 상관없어. 왜냐면 라지 R이라는 건 보통 우리가 모양을 얘기하는 거거든. 완두의 모양. 그리고 이 Y는 완두의 색. 서로 다른 형질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반면에 잡종은 이렇게 같은 형질인데 이렇게 대문자 소문자로 나타낸. 그래서 유전자 구성이 어떻더라? 다른 개체더라. 됐습니까? 자, 요 밑에 있는 거는 안 봐도 돼. 그래서 같으면 순종, 다르면 잡종이더라. 자, 그 다음 넘어가서, 자, 이 멘델이라는 학자가 유전학에 굉장히 중요한 업적을 남기신 분이지. 멘델. 자, 이 멘델은 완두를 이용해서 유전 실험을 했어. 멘델의 원래 직업은 성직자입니다. 근데 왜 완두를 가지고 연구를 했느냐?
이 당시 성직자들은 종교적 지위 외에도 또 다른 연구 같은 걸 보통 과학 관련된 연구들을 좀 많이 했어. 그러니까 어떤 성직자들은 별을 보기도 했고, 어떤 성직자들은 뭐 지금 멘델처럼 이런 식물을 키우면서 이런 것들을 연구하기도 하고 그랬었어. 근데 멘델은 왜 그랬냐면 당시에 이 체코 프라라는 도시에 멘델이 이제 성직자였는데 흉년이 좀 엄청 심하게 왔어. 그래서 이 흉년을 대비해서 잘 자라는 작물을 기르다 보니까 그게 완두였더라. 먹을 수도 있으면서. 자, 그래서 첫 번째, 기르기가 쉽고 잘 자라. 그리고 세대가 짧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사람처럼 한 세대를 거치려면 막 30년, 40년 이렇게 갈 필요가 없다라는 거지. 몇 개월만 지나면 완두가 나와 있고 몇 개월 지나면 완두 나와 있고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또 자손수가 많아. 즉 씨앗이 많이 생긴다 이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무슨 의미냐면 통계적으로 분석에 유리해.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큰 아들을 낳았어. 큰 애를. 그럼 둘째도 아들을 낳을까? 그건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자손이 많을수록 통계적으로 어떻더라. 예를 들어 자손이 아들을 100명을 낳았어. 그럼 101번째도 아들 낳을 확률이 높겠지. 이런 것들이 통계적 분석에 유리하더라. 두 번째, 대립형질이 뚜렷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하나의 형질에서 완벽하게 극과 극으로 대비가 된다라는 거야. 여기 보면은 씨의 모양이 둥글거나 주름지거나 주름진 것 같다, 둥근 것 같다 이런 건 없고 씨의 색깔도 노란색 아니면 초록색, 연두색이다 뭐 이런 거 없고 꽃잎도 보라색 아니면 흰색, 꼬투리도 매끈하거나 잘록하거나 꼬투리 색깔도 초록색이거나 녹색이거나 아니 초록색이거나 노란색이거나 꽃의 위치, 줄기의 크기, 키 이런 것들이 분명하게 대립이 되어 있더라. 사람처럼 뭐 피부색이 까무잡잡하다, 좀 밝다, 어둡다, 희다 뭐 이렇게 막 되게 다양한 게 아니고 완두는 대립형질이 딱 뚜렷하더라. 그래서 우리가 이 교배의 결과를 정확하고 명확하게 해석할 수 있더라. 그다음 사람처럼 아무하고나 이렇게 수정을 할 수 없잖아. 근데 이 완두는 멘델이 그냥 붓 가지고 다니면서 이 꽃 저 꽃 꽃가루를 묻혀보니까 내 의도대로 형질을 교배할 수 있어. 즉 자유로운 교배가 가능하더라라는 거지. 사람이 자유로운 교배하면 큰일 나지. 자, 이렇게 해서 멘델은 뭐를 이용했다? 완두를 이용했다. 이만큼 완두가 어떻더라? 특징적으로 좋기 때문에. 자, 그래서 첫 번째 대립형질의 유전에서 밝힌 유전 원리를 보면 첫 번째 우열 원리. 무슨 얘기냐면 순종의 둥근 완두, 순종의 주름진 완두를 교배했더니 둥글고 주름진 걸 교배했더니 자손 1대에서 모두 둥근 완두만 나왔어. 그럼 이 주름진 완두의 성질은 도대체 어디 갔을까? 없어진 건 아니야. 숨어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두 순종 개체를 교배하여 얻은 잡종 1대에서는 한 가지 성질만 나타나. 예를 들면 반은 둥글고 반은 주름지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지. 한 가지 성질만 나타나는데 그때 나타나는 성질이 우성, 나타나지 않고 숨어있는 성질을 열성이라고 불러줘. 그래서 둥근 완두를 보통 우리가 라운드의 약자 라지알, 주름진 완두는 스몰알로 표현하고, 그러면 요 라지알에서 생식세포 라지알 하나를 주고 둘 중에 하나씩 나눠가는 거니까 스몰알도 뭐를 줘도 스몰알이겠지. 얘네 두 개가 결합하면 라지알 스몰알이 될 거고, 그러면 이 라지알 스몰알 중에서 둥근 형질이 주름진 형질보다 우성이기 때문에 얘는 두 개가 같이 있으면
둥근 형질만 나타나더라. 그리고 이 두 개를 뭐 하면 자가수분했더니, 자, 그래서 잡종일 때를 뭐 했더니 자가수분했더니 둥근 완도와 주름진 완도가 몇 대 몇의 비로 나왔더라? 3대 1의 비로 나왔더라. 자, 이 얘기는 대립 유전자가 어떻게 된다? 서로 다른 생식세포로 들어가더라.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생식세포는 라지알과 스몰알, 여기에서 나올 수 있는 것도 라지알, 스몰알. 그래서 요거 결합돼서 라지알, 요거 결합해서 라지알, 스몰알. 이렇게 결합하면 라지알, 스몰알. 이렇게 결합하면 스몰알. 즉 이렇게 둥근 친구가 몇 개? 3개, 주름진 친구가 1개. 그래서 둥글고 주름진 게 각각 3대 1로 나타나더라. 3대 1. 그리고 이거는 표현형 비야. 근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유전자형 비는요. 어떻게? 라지알, 스몰알, 스몰알이 1대 2대 1로 나타나더라. 그래서 둥근 표현형과 표현형과 유전자형은 각각 그 비가 다르더라. 그렇지만 아무튼 분리법칙이라는 건 요 둥근 완두에 있는 요 생식세포에 얘들이 각각 따로따로 분리되어서 들어가더라. 얘도 마찬가지로 따로따로 분리되어서 들어가더라라는 게 분리법칙이지. 그래서 자가수분이란 같은 종류끼리 교배하는 거고, 이 과정에서 자, 아까 얘기했던 건 첫 번째, 자, 순종의 대립 형질이라고 불러. 얘도 순종이니까 두 개다. 어버이가 순종이니까 순종이고 하나는 둥글고 하나는 주름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순종의 대립 형질을 교배시켰더니 자손에서 잡종, 즉 우성의 성질만 나왔다. 이거를 우열원리라고 얘기를 해. 우열원리 또는 우열관계. 왜냐하면 이 우열이 정확하게 분배되지 않는 그런 법칙들이 있기 때문에 얘는 법칙이라는 말에서 원리, 그러니까 우열의 법칙 아닙니다. 과거에는 우열 법칙이라고 얘기했는데 지금은 우열 원리라고 얘기를 하고, 반면에 분리 법칙이라는 건 생식세포가 만들어질 때 이 생식세포에 반만큼의 유전자, 대립 유전자가 들어간다. 대립 유전자라는 건 이런 식으로 같은 위치에 있는 유전자의 관계를 우리가 얘랑 얘도 대립 유전자, 얘랑 얘도 대립 유전자라고 얘기를 해. 이 대립 유전자가 서로 같으면 순종, 다르면 잡종이라는 얘기지. 자,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거. 자, 넘어갑니다. 실험 결과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멘델은 한 가지 형질은 한 쌍의 유전인자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이 유전인자는 항상 자손으로 전달이 된다. 그래서 이 유전인자는 오늘날 우리가 얘기하는 유전자더라. 유전자. 그 다음 한 쌍을 이루는 유전인자가 서로 다를 때에는 하나만 나타난다. 나머지는 표현되지 않는다. 숨어있는다. 이게 아까 얘기했던 우열의 원리. 우열의 원리. 그 다음 넘어가서 생식세포를 만들 때는 각 생식세포로 나눠져 들어간다. 그리고 생식세포가 수정되면서 다시 쌍을 이룬다. 무슨 법칙? 얘는 분리법칙. 분리법칙. 됐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 자, 우열 원리가 성립하지 않는 분꽃의 꽃잎 색깔 유전. 이건 이제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불러. 좀 유식하게 부르면 중간 유전이라고 불러. 우열 원리가 성립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우열 법칙이 우열 원리로 바뀐 거라는 것이. 그래서 첫 번째 어버이 하나는 빨간색 분꽃이 있고요. 하나는
흰색 분꽃이 있습니다. 그럼 얘들은 빨간색 분꽃은 R, 라지 R, 레드. 그 다음에 흰색 분꽃은 화이트, WW. 얘네 두 개가 교배를 했더니 각각 빨간 분꽃에서는 생식세포로 R을, 흰색 분꽃에서는 W를 주게 되고, 이 두 개가 만나서 RW가 됐는데 봤더니 분홍색이야. 오, 빨간색이랑 흰색이 섞였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라는 거고, 그럼 이 분홍색도 역시 자가수분하게 되면 R과 W, R과 W 이렇게 나오고, 그때는 빨간 꽃 하나, 분홍 꽃 두 개, 흰 꽃 하나. 그래서 얘들은요, 표현형도 붉은 꽃, 빨간 꽃이라고 하죠. 빨간 꽃, 분홍 꽃, 흰 꽃이 1대 2대 1. 그 다음에 유전자형도 라지 R 대 RW 대 WW 1대 2대 1로 어떻더라? 똑같더라. 그러니까 앞에 우열 원리가 성립이 됐다면 표현형과 유전자형은 같지 않은데 중간 유전에서는 표현형과 유전자형이 같더라. 자, 그래서 요 두 쌍의 대립형질 유전에서 밝힌 유전 원리는 요걸 우리가 분리법칙이, 아니 독립법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둥글고 노란색 완두 그리고 주름지고 초록색 완두를 교배했더니 어때? 여기 둥글고 노란색이라는 건 라지 R, 라지 Y, 라지 Y는 옐로우, 스몰 R, 스몰 I는 그린. 그랬더니 여기서 하나 뽑아와도 어떤 걸 뽑아도 이렇게 나오겠지. 얘도 여기서 하나 뽑고 여기서 하나 뽑아도 어떤 걸 뽑아도 스몰 R, 스몰 I가 나올 거고, 얘네 두 개가 교배가 됐더니 라지 R, 스몰 R, 라지 W, 스몰 W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야. 그리고 얘네끼리 뭐가 되면 자가수분을 해버리면 여기서 하나를 선택을 해야 돼. 그럼 나올 수 있는 건 라지 R, 라지 Y, 라지 R, 스몰 I, 스몰 R, 라지 Y, 스몰 R, 스몰 I가 나올 수 있더라. 얘도 마찬가지가 되겠지? 라지 R, 라지 Y, 라지 R, 스몰 I, 스몰 R, 라지 Y, 스몰 R, 스몰 I. 얘네 둘을 교배했더니 이렇게 나온다라는 얘기야. 지금 이거는 한번 그려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얘랑 만나면 라지 R, 라지 Y. 요거랑 요거 만나면 라지 R, 라지 Y, 스몰 I, 라지 R, 스몰 R, 라지 Y, 라지 R, 스몰 R, 라지 Y, 스몰 I. 이걸 다 그려보면 이렇게 나오는 거고, 자, 라지 R이 있고 라지 Y가 있으면 얘들은 둥글고 황색 완두. 반면에 라지 R은 있는데 스몰 I로 되어 있는 요 친구는 둥글지만 녹색 완두. 반면에 스몰 R, 라지 Y 이렇게 있는 스몰 R, 라지 Y 여기 얘들은요 주름지고 황색 완두. 그리고 마지막 스몰 R, 스몰 I로 되어 있는 이 친구는요 주름지고 녹색 완두. 얘들의 비례식을 봤더니 9대 3대 1이 나온다라는 거고. 그러면 앞에 있는 두 친구는 둥글고 뒤에 있는 두 친구는 주름진 거니까 둥글고 주름진 게 몇 대면 3대 1, 12대 4니까. 반면에 앞에 1번, 3번 황색, 2번, 4번 녹색이니까 황색 대 녹색도 몇 대면, 이거 3대 1, 얘도 12대 4니까. 결국 무슨 얘기냐면 서로 다른, 즉 완두 C의 모양과 완두 C의 색깔 두 가지가 같이 유전이 돼도 요 분리법칙은 각각 성립이 된다라는 거지. 성립이 만족한다. 무슨 말인지 이해됐습니까? 아이고. 자, 그래서 유전에 대해서 여기까지 얘기를 했고,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사람의 유전, 요거는 학원에 가서 선생님이 설명을 좀 해줄게.
얘기할 테니까 요 완두 뒤에 보면 여기서 잠깐 이렇게 나올 거예요. 요거 반드시 꼭 풀어보셔야 되고요. 개념 익히기까지도 개념 쑥쑥도 같이 개념 쏙쏙도 같이 꼭 푸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멘델 유전 법칙을 정리하면 세 가지. 첫 번째 우열 관계, 우성과 열성. 순종의 대립 형질을 교배하면 우성이 나온다. 근데 이거는 성립하지 않는 게 분리 법칙이라는 중간 유전이 있었지. 그다음 두 번째 분리 법칙. 이제 우성 이건 이렇게 쓰면 헷갈리니까 우성이 열성에 비해서 형질이 더 표현된다. 분리 법칙이라는 건 생식세포가 어떻게 된다? 분리된다. 마지막 독립법칙. 얘들은 서로 다른 형질이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는 거.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멘델의 유전 원리까지 설명을 좀 하도록 할게요. 자, 꼭 복습하셔야 됩니다. 수고 많았어요.